안녕하세요. 해드림 부동산입니다. 21년 새해가 되면서 바뀌는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위주로 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살펴보았는데요. 이 중에서 중요한 탑3를 골라봤습니다. 해드림 부동산 TV. 이 탑3 중에서 제일 먼저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바로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분양권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2021년 1월 1일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쉽게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은근 관련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시면은 최소 2주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8%의 취득세를 감안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미 2주택이 있다고 하면은 취득세가 12%나 됩니다. 또 집을 파실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와 직접 관련이 있고 종합소득세에도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반갑게 맞이해 주셔야 하겠네요. 여기서 이 반갑게가 중요한데요. 이왕 만나야 하는 상황이면 그냥 즐겁게 반갑게 그렇게 하시면 좀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자, 기분이 좀 풀리셨으면 다시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만약 월세 임대차를 놓고 계신 상태라면 좀 내용이 복잡해집니다. 국세청 사업자 등록을 하셔서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1주택일 경우에는 기준시가 9억 초과일 경우에만 해당이 되지만 분양권으로 인해서 2주택이 되기 때문에 모든 월세 수입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2주택이 이미 있으셨던 상태에서 분양권이 주택수로 산정이 돼서 3주택이 된다라고 하면은 보증금과 전세금 합계가 3억이 초과되면 월세뿐만이 아니고 전세도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꼭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탑3에서 두 번째입니다. 오늘 부동산 뉴스를 살펴보시면 많이 눈에 띌 텐데요. 바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실거주 의무입니다. 민간택지라는 점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2021년 2월 19일 이후에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 입주자 모집 신청은 관리처분 인가 후에 진행이 되는데 아직 신청을 못한 그런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랴부랴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한 곳이 있다고 하는데 관리처분 인가 후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아서 관할청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 분양보증서가 없는 상태에서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왜 이 부분이 중요해졌을까요? 보통 신규 분양 아파트는 많은 분들이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 모집 신청을 2월 20일에 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의무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말은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를 놓을 수가 없게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전월세 금지법이라고도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출을 받고 나머지 잔금은 전세 보증금으로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정말 막막한 상황이 되게 된 것입니다. 당장 피부에 와닿지는 않지만 큰 파장 효과를 몰고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탑3 중에서 세 번째인데요. 이 세 번째 항목 때문에 수학을 다시 공부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신다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는데요. 계산을 잘 해야 하거든요. 바로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주택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원점이 돼서 보유기간 산정이 다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의 답변사항을 인용하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단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복잡해지는 이유가 이 예외사항 때문인데요. 이것만 보면은 그렇게 복잡하게 느끼지 않으실 거예요. 이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변수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보유기간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계산을 하지 못하면 생각지 않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세금을 많이 내셔도 좋다, 이런 분들은 물론 예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는데요. 이 간만에 머리를 써야 되니까 살짝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수학 공식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기본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를 받기 위한 공식인데요. 제일 먼저 구입 시기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2017년 8월 이전인지 이후인지 이것부터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2017년 8월 2일 이후에 취득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2년 거주 요건도 채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2018년 9월 13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취득을 하셨으면은 일시적 2주택을 2년 이내에 매도하셔야 되고, 2019년 12월 17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이면은 1년 이내에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 공식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 주택을 구매하신 후에 1년 이후에 추가 주택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1년 이내에 주택을 또 구입하셨을 경우에는 일시적 2가구의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기본 공식이니까 이것을 암기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응용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답이랑 문제를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수학하면은 저는 정석과 해법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 때는 이 두 가지가 주를 이루었었는데, 어려운 문제는 푸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또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답을 보면서 풀이 과정을 확인해 보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어떤 경우에는 한 페이지나 되는 풀이 과정을 보고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 정석이나 해법은 풀이 과정이라도 상세하게 써 놓았는데, 기획재정부의 해답풀이는 너무 간단해서 이것만 갖고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머리가 아픕니다. 이 도대체 맞는 건지 맞지 않는 건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여러 가지 궁금증이 발생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2015년 10월 A주택을 취득한 후에 2017년 3월 B주택을 취득했습니다. A주택을 2018년 4월에 매도를 하였다면 비과세입니다. 자, 왜 이렇게 되는지 공식을 적용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규 B주택은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을 했으니까 3년 이내에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3년 이내 조건이 충족이 되었죠. A주택 구매 후에 1년이 지나서 B주택을 취득했으니까 역시 이 조건도 만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비과세가 맞겠군요. 그런데 2018년 5월에 C주택을 취득해서 다시 일시적 2주택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B주택을 21년 3월에 양도를 하였네요. 다시 공식 적용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B주택 취득한 후에 1년이 지났으니까 역시 이 부분은 충족이 되었고요. C주택 역시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을 했으니까 3년 이내 매도가 되면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슬아슬하게 한 달을 남겨놓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럼 C주택만 남았는데 이 C주택을 21년 5월에 양도를 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올해부터 바뀐 정책을 감안하면 원칙적으로 1주택이 된 직전 주택 양도일인 21년 3월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해야 하겠지만 이 부분은 일시적 2주택이니까 예외가 되겠죠. 그래서 C주택의 보유 시점은 18년 5월이 되는 것입니다. 역시 수학 문제는 이 공식을 적용을 하니까 하나씩 풀리죠. 그런데 이 공식 외우는 게 또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자, 어려운 문제를 잘 풀었으니까 한 문제만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9월 A주택을 취득을 하였고 2016년 12월에 B주택을 취득했네요. 공식을 이미 알고 계시니까 바로 답이 보이죠. 1년 이후가 아니니까 B주택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 받겠구나, 이렇게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2019년 8월 7일에 B주택을 양도하고 C주택을 동시에 취득했네요. 이미 공식을 통해서 B주택은 과세가 되겠구나 이미 알고 있죠, 저희들은. 자, 그런데 21년 8월 6일 A주택을 양도했습니다. 신규 주택 C는 2019년 12월 17일 이전이니까 2년 이내면 비과세가 되는데 A주택 비과세인지 과세인지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이 과세가 맞겠죠? 저도 수학 문제 풀어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떨립니다. 자, 그럼 C주택만 남게 되었는데 C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일까요? 일시적 2주택이니까 2019년 8월 7일이 되는 것입니다. 헤드린 부동산 TV에서 발췌한 2021년 바뀌는 부동산 정책 탑3 어떠셨습니까? 갑자기 너무나 머리가 복잡해서 시청하시다가 머리에 쥐가 나신 분도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빨리 휴식을 취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다음엔 좀 더 쉬운 내용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인데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